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진행된 한류 콘서트 K-콘 뉴욕은 미국 주류 음악에 진입한 K-팝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여자 축구 최강 미국이 2019 국제축구연맹 피파 여자 월드컵에서 2연패이자 통산 4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LA에서 2차례의 강진으로 여진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25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검사장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이 끝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진행된 한류 콘서트 K-콘 뉴욕은 미국 주류 음악에 진입한 K-팝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K-콘은 CJ E&M이 2012년부터 8년째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처 축제입니다. 뉴욕 일대에서는 그동안 뉴저지주 뉴아크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장으로도 꼽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미국 프로농구 뉴욕 닉스의 홈구장이기도 하며 마이클 잭슨, 마돈나, 빌리 조엘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섰던 꿈의 무대로 통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K-팝 공연의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연이틀 공연에는 모두 11개 팀이 출연했습니다. 뉴이스트, SF9, 세븐틴 같은 정상급 인기 가수 외에도 신인 그룹의 무대도 돋보였습니다. 베리베리, 아이즈원 등 데뷔 1년차 신인들도 열정적인 무대 매너와 화려한 실력으로 미국의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장식했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2만여 관객들은 신인들의 노래와 춤까지 일일이 따라하면서 2시간여 공연 내내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CJ E&M은 연이틀 콘서트와 컨벤션에 방문한 관람객이 약 5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한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콘서트에만 이틀간 2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여자 축구 최강 미국이 2019 국제축구연맹 피파 여자 월드컵에서 2연패이자 통산 4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은 7일 프랑스 대신 샤르피웨 파르크 올랭피크 리오네에서 열린 결승전에 네덜란드를 2대 0으로 눌렀습니다. 미국은 1991년과 1999년, 2015년에 이어 통산 4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015년에 이어 2연패를 이뤄냈습니다.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7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26골을 넣고 단 3골만 허용하는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이던 지난 4일 규모 6.4 지진에 이어 다음 날인 5일 또다시 훨씬 더 강력한 규모 7.1의 강진이 LA 인근을 연쇄 강타했습니다. 양준하 기자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규모 7.1의 강진이 같은 지역을 강타하면서 리치 크레스트와 트로나 등 인근 마을 수천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기고 곳곳에서 건물 균열과 가스관 파열에 따른 화재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LA 한인타운 등 남가주 전역에서 지난 4일 지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흔들림이 수분간 계속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지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4일과 5일 지진은 앞으로 올 빅1을 예고하는 것이며 수준의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최소 1%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수일 내에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려 27%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2차례 큰 지진에 이은 여진도 실제로 LA에서 북동쪽으로 120마일 떨어진 컨 카운티 리지크레스트 인근 지역에서는 최소 4천 건 이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등 심각한 인명피해는 아직 없지만 주정부는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올 들어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추방 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달 25명꼴로 추방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9명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 수를 주별로 보면 뉴욕이 37명으로 캘리포니아 58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뉴저지 15명, 텍사스 13명, 조지아 9명, 버지니아 9명, 플로리다 6명, 펜실베니아 5명, 메릴랜드 5명의 순이었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소송건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가 127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했습니다. 또 범죄 전과 27명, 미입국 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전과는 각각 중범죄가 19명, 경범죄가 8명 등이었습니다. 한편 이 기간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모두 7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퀸즈 검사장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이 끝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NY1 방송은 최근 퀸즈 검사장 민주당 예비선거로 나선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과 티파니 카반 관선 변호사가 9일 퀸즈 카운티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후보는 정당 정보가 부족한 잠정투표 114표를 두고 공방을 벌입니다. 정당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유효표 자격에 의문이 제기돼 무효 처리된 표들의 처분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선거는 당일 현장 투표 집계 결과 카반 후보가 약 1,000표를 앞서면서 당선이 유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잠정투표와 부재자, 군인투표 등 약 6,000표를 집계한 결과 캐츠 후보가 20표 앞서면서 선거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선관위가 추가 잠정투표 6표를 개표하면서 두 후보의 격차가 16표로 좁혀졌습니다. 선관위는 두 후보의 표차가 너무 작아 선거 결과를 완전히 확정하기 어려워 규정에 따라 재검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CJ그룹이 2-3년 이내에 CJ그룹 매출의 50%를 해외에서 내겠다는 전략을 비추며 특히 북미 시장의 공략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J그룹은 글로벌 성장의 핵심 거점을 북미 시장으로 보며 무엇보다 중국의 한류 제한령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을 구가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까지 가중되자 정치 경제적으로 유리한 미국 투자에 주력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CJ그룹은 바이오, 식품, 물류,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미주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식품 부문에서는 CJ제일제당 종속회사 CJ푸드가 미국 식품업체 슈완스 컴퍼니를 약 2조 원에 인수했고 물류 부문에서는 CJ 대한통운이 미 물류회사 DSC 라지스틱스를 약 2,3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의 미국 식품 매출은 2017년 2,900억 원에서 그쳤지만 올해 3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CJ 대한통운의 미주 물류 매출도 2017년 1,583억 원에서 지난해 4,67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밖에 CJ 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류, 멀티플렉스 극장 CJ CGV도 미국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10여 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로 미국을 시끄럽게 한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이 또 다른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6일 체포됐습니다. 이 소식 황선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2002년부터 2005년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20여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인한 소녀들에게 돈을 주면서 다른 소녀들을 모집하도록 하는가 하면 맨하튼 타운하우스와 플로리다 팜비치를 오가며 소녀들을 실어날랐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은 처음에는 마사지를 명목으로 소녀들을 모집했으나 이들과 만나서는 성적인 행동으로 수위를 높였고 이런 패턴은 적어도 2002년부터 2005년 반복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검찰이 14세 소녀를 포함해 미성년자 수십 명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앱스타인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혐의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45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앱스타인은 이미 2001년부터 2006년 최소 36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플로리다주 남부 플랜테이션의 한 쇼핑몰 단지에서 강력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폭발 사고는 주말인 6일 오전 11시 30분경 플로리다주 플랜테이션에 있는 파운틴스 쇼핑센터 내 피자 가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가게는 수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순간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콘크리트 잔해와 쇠붙이 등이 사방으로 최대 90m까지 날아갔습니다. 맨해튼 할렘에 있는 게이 전용 바 앞에 걸린 동성애 상징 깃발이 찢겨지고 불태워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오늘 아침 할렘 지역 RB 라운지 현관 앞에 걸린 무지개 깃발이 찢겨지고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5월에도 2건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3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관들이 식료품을 훔치다 잡힌 여성을 체포하는 대신 돈을 지불해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한 여성이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 홀푸드 매장에서 식료품을 훔쳐 가방에 넣고 나가다 보안 요원에게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은 이 여성이 먹을 것이 없어 훔쳤다고 자백하자 현장에서 호주머니를 털어 온정을 베풀고 그녀를 풀어줬습니다. 열대과일 파파야를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가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만 40명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7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해 들어 멕시코산 브랜드 카비 파파야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가 3일 기준 미 동부 지역에서만 6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28일 이후 추가 보고된 환자가 9명으로 지난 4월부터 증가세에 있으며 향후 추가 발생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카비 브랜드 파파야 섭취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의 공공보건부는 어제 퀸즈 엘름허스트 침례교회에서 유방암 무료 진료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운트 사나이 병원과 필리핀 비영리 기관들과 협력해 실시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 2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조진행 회장이 이끄는 뿌리교육재단의 제20차 모국 방문 연수생들이 7일 뉴욕 JFK 공항을 통해 모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총 60명의 연수생들은 8일부터 10박 11일 동안 한국역사박물관과 광화문 광장 방문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SM타운 병영체험, 경주 문화탐방 등 전국 투어를 통해 문화체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뉴저지 공무원위원회는 2019년 경찰 관련 공직시험에 많은 주민들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공무원위원회 회장은 특히 다양한 인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이번 가을에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특히 한국어 등 이중언어 인력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응시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응시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교육이나 경력, 이력서 등은 전혀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절차 안내서와 시험 준비 가이드북을 받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좀 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컬럼비아 대학에 가시는 도중 저희가 섭외를 부탁드려가지고요.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곤 전 국회의원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남 갑 지역 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떻게 정말 이렇게까지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래도 다 모셔주셔가지고 인연인데요. 네. 네, 그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서 금년이 3.1절 100주년 아닙니까? 이걸 기념해 갖고 세계 그 코리아 포럼이라는 행사가 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 네. 매년 열리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금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세계 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하는 토론을 네. 하고 제가 마침 이번 그 포럼에 주제 강연을 하러 네.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또 어떤 활동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뭐 제가 정치인으로서 그 평생에 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러면 네. 역시 한반도에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가서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도 주로 외교 안보 통일 쪽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사단법인 평화라는 그 법인이 있어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전직 뭐 외교관 또 전문가들하고 정기적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네. 또 제가 지금 학교에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의를 네. 매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있고 또 가끔 또 글도 쓰고 있고 네. 어쨌든 뭐 그 공직에 지금 현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조금 물러서서 네. 좀 통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반도 평화 안정을 앞당기려면 우선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큰 거는 불신의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의 장벽. 일단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 네. 그리고 또 북한과 남한 사이의 불신, 네. 또 우리 남한 사이의 그 진보와 보수 간의 불신, 네. 이거를 허물어뜨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네. 북미 간의 이슈는 우리 남한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그분들한테 맡겨야 되겠지만, 제가 뭐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꼭 하고 싶은 것은 남북 관계나 외교 관계는 소위 바이파티산, 네. 그러니까 여야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이 남북 관련된 정책이 바뀐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가 쉽지 않고 네. 또 이게 힘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어쨌든 남북 관계가 의외로 네.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지금 뭐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내 정치에서 좀 네. 대통령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북한도 우리의 파트너로서 잘 협조를 해야 되고 네. 특히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이게 잘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판문점에서 회담을 또 가졌잖아요. 깜짝 굉장히 만남이 있었죠. 네, 네. 좋은 결과를 네. 예, 가져왔다라고 하고 네. 또 이달 뭐 중순에 또 뭐 회담에 대한 어떤 얘기가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의 행보까지 제가 점칠 수는 없는 네.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미국 대통령의 행보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네. 아마 이분이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상당히 예측 불허의 행동들을 네.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려면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또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케미가 잘 맞는단 말이죠. 네네. 지금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과거하고는 달리 탑다운 방식으로 네. 하고 있어요. 아마 관리들한테 맡겼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이 세 분의 케미가 잘 맞아갖고 네. 중간에 물론 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고비를 지금 잘 넘어가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걸 이제 뒤로 읽힐 수는 없다. 불가역적이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지. 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잘 못 가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셋 다 망하니까 네네. 이 세 분의 지도자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북한이나 남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네. 늘 뭐 북한하고 만난 핵 문제 갖고 싸울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제 종교적 그 믿음이지만 네. 하나님이 분명히 돕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게 미국의 동포들이 이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관심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시야로 봐야 할까요? 일단 기도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미국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네. 많으시는데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현재까지 북미 대화를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네. 아까 제가 불신 얘기했는데 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에요. 네. 물론 북한도 미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미국 정치 지도자들한테도 원인이 있고 미국 국민들한테도 원인이 있고 또 여기 사는 우리 동포들도 네. 물론 이제 진보 보수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다릅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 혹은 또 북한과 뭔가 협상을 하려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신, 뭐 빨갱이다, 뭐 친북이다 이런 네. 얘기들 하는데 이제는 그런 좀 선입견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 이렇게 지내고 언제까지 이산 가족으로 남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먼 미래를 봐서라도 네. 다시 또 전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가장 지금 큰 힘은 남북 당사자들하고 그리고 미국인 만큼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또 우리 여기 사시는 동포들이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보다 좀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네. 여기 미국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기운을 몰아주시고 여론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북한도 한번 가서 직접 보시고 또 북한하고 좀 비즈니스도 해서 네. 여러 가지 좀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좀 도움도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 남북 이산 가족도 처음엔 미주 동포들 힘으로 네. 이게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미주 동포들 힘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듯이 네. 이제는 제2의 독립운동인 한반도 평화 및 통일운동을 네. 우리 미주에 계신 동포들이 앞장서서 하실 필요가 있다. 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말씀을 좀 많이 좀 나누고 싶은데 네. 예, 워낙에 또 바쁘시니까 네, 네, 잡아둘 시간을 좀 잡아둘 수가 감사합니다. 없어서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좀 강연을 좀 제가 좀 들어보고는 싶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기조연설 한 거를 네, 한 20분짜리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테이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서 네, 한번 그- 방영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김성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장 그리고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